서블릿 컨트롤러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중에 C 컨트롤러 부분을 서블릿으로 이제 만들 때 이제 설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 요 이제 C, MVC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를 이제 서블릿으로 이제 만들 건데, 요 C 컨트롤러가 가지는 기본 이제 기능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이 요청을 처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가 해야 될 일이죠. 컨트롤러가.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을 핸들링한다. 입력된 값을 핸들링한다. 그리고 이제 뷰로 이동을 해준다. 뷰 페이지, 그죠? 그 이제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입력값 핸들링을 하고 뷰 이동하는 요 기능을 기본 요 세 가지 기능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기능을 이제 요 컨트롤러에다가 담아주면 된다는 거죠. 만들 때. 그래서 요 이제 세부적으로 첫 번째 이제 1번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처리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단일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것인지, 단일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블릿, 우리가 이제 JSP 하기 전에 서블릿으로 서브 페이지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요 서블릿은 이제 URL 요청을 get, post 등의 HTTP 메소드를 통해 이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블릿 코드에 보시면 두 get이 있고 두 post가 있었죠, 메소드에. 두 get 같은 경우는 get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호출이 되는 거고요. 두 포스트 같은 경우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이 되는 이제 메소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서블릿에서 자, 요 URL 요청을 할 때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요 두 가지 이제 메소드 종류로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URL 패턴을 하나의 서블릿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URL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구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URL 패턴을 하나의 서블릿에서 처리는 가능하다.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URL 종류, 그러니까 주소창에 이제 뒤에 경로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해주는 것은 구현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서블릿 예전에 했던 거 코드로 또 이제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어떤 쇼핑몰에 제품 등록과 삭제 기능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요 예시에 요 제품 등록 기능과 이제 삭제 기능을 만든다 했을 때 제품을 등록 할 때 요청하는 URL은 앞에 이제 서브 주소가 있겠죠. 있고 컨텍스트 루트, 자 여기 이제 샵,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add product 경로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품의 등록 하는 이제 페이지를 실행해주고, 주소창에 샵 슬래시 델 프로덕트라고 제품 삭제 요청하는 URL 형태로 들어오면은 요때는 이렇게 주소가 들어오면 삭제하는 기능을 이제 실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컨트롤러에서. 자, 그래서 위에 자 이때 두 URL 요청을 하나의 서블릿으로 처리하도록 URL 매핑을 설정을 할 수 있으나, URL 매핑이라는 게 인터넷 주소 매핑이랑 연결하는 거죠.
어떤 인터넷 주소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페이지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URL 매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으나 두 요청 모두 get 방식이라면 하나는 get이고 하나는 post면 구분이 되지만 둘 다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라고 하면 이 URL이 다르더라도 모두 다 두 get 메소드가 호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 요청 모두 다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요 URL이 뒤에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add 프로덕트고 또 다른 하나는 del 프로덕트지만 동일하게 서블릿에서는 두 get이라는 똑같은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버린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호출된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죠. add 프로덕트로 들어왔는지 두 get 실행할 때 add 프로덕트로 두 get으로 들어왔는지 del 프로덕트로 두 get 요 메소드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 URL 요청을 별도의 서블릿으로 따로따로 별도로 이 URL 하나당 서블릿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URL 두 개면 서블릿을 두 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도의 서블릿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우리 폼 만들 때 HTML 폼 만들 때 보시면 메소드라는 속성에 get 아니면 이제 post 그래서 이제 메소드 속성값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get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되거든요 서버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얘기. 그래서 메소드 값을 포스트로 주면 포스트로 요청하는 거고요. get를 주면 이제 get으로 이제 요청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서블릿이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get으로 요청한다 하면은 둘 다 이 두 get이라는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 URL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add 프로덕트로 들어왔을 때는 제품 등록을 해야 되고 del 프로덕트로 들어왔을 때는 제품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서블릿으로 그러면 다른 URL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려면 각각 서블릿을 만들어줘야 된다. 따로따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각 URL 요청을 별도의 서블릿으로 권해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용어 정리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이제 get 방식과 post 방식 설명해 놓은 건데, get 메소드는 자, 특정 리소스의 표시를 요청할 때 사용을 하고, get을 사용하는 요청은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post 메소드는 특정 서버, 리소스, 서블릿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get 방식과 달리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는 데이터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HTML 폼 작성할 때 get 방식으로 서버에 전달하면 주소창에 데이터가 다 노출된다. 그래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거 있죠. 계좌번호 이런 거는 get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면 주소창에는 데이터가 노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 포함이 돼서 전달된다. 이제 캡슐에 쌓여서 이제 전달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컨트롤러를 만들자 이거죠.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컨트롤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한 거는 서블릿 가지고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거는 구분해라. 포스트로 요청할지 get으로 요청할지에 따라서 서블릿 메소드 중에 두 get 메소드 실행될 수도 있고 두 post가 실행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로 URL로 요청을 하는데 이 둘 다 get으로 요청을 해버리면
요청 URL은 다른데 똑같은 두 겟을 호출을 해버리니까 어느 경로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됩니다. 기능을 다르게 실행해야 되는데 A로 돌았는지 B로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블릿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된다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URL에 따라 URL 하나당 서블릿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그 방법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에서 이제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탈퇴, 뭐 삭제, 로그인 기능,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컨트롤러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양식 폼으로 HTML 폼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서브밋 버튼 눌러서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MVC 모델을 쓰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청을 받아야 되죠. 컨트롤러에서 그 요청을 받는데 가입 양식 입력 화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면 요 URL로 들어왔으면 URL이 다 다르겠죠. 요청으로 들어왔으면 가입 처리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입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입 완료 화면을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신규 회원 관리자 화면이면 회원 관리하는 그 화면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신규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컨트롤러 부분에서 요 요청을 받아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 회원은 받아줘라. 안 그러면 반려해라. 요런 이제 처리를 해주고 컨트롤러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처리된 결과를 뷰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쪽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화면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로그인 입력 화면이다 라고 했을 때 로그인 입력 폼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요. 요청을 하면 로그인 요청을 하면 그걸 누가 받아야 돼요? 로그인 처리 컨트롤러가 접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검사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요. 모델 쪽 하고 연동해서 일치가 되면 이제 로그인이 뭐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하고 메인 페이지를 뷰 페이지로 딱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여기 이제 주소가 다르다 했을 때 각각의 이런 이제 요청에 대한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이제 담당 컨트롤러죠. 가입 양식 입력 화면 뭐 컨트롤러, 신규 회원 관리자 화면 컨트롤러, 로그인 양식 입력 화면 컨트롤러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가 처리하게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 때 각각의 URL, 요청이라는 게 URL이 다 다르겠죠.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자 입력 요청 화면과 입력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컨트롤러 그래서 요 두 번째 부분이죠. 입력 요청하면은 요 첫 번째 고요. 요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화면 요 뷰 그죠? 요것도 뷰고 요것도 뷰입니다. 여기 이제 C도 있고 여기 이제 M도 있습니다. C를 통해서 M을 컨트롤하겠죠. MVC 모델에서 그 역할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각각 컨트롤러를 구해야 한다. 그죠? 컨트롤러 하나, 컨트롤러 둘, 따로. 자, 접속하는 URL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따로따로 이렇게 권해야 되지만 같은 단위 업무를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특정 뭐 어떤 화면 기능 화면 하나당 컨트롤러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서블릿으로 다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화면이 100개면 컨트롤러가 100개가 생깁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요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이런 요청을 다른 요청을 받아서 알아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어떤 거는 뭐 가입 처리를 해주고 어떤 거는 신규 회원 승인을 해주고 어떤 거는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트롤러 처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쉽고 실제 프로그램 할 때도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죠? 유지 보수하기도 쉽죠. 수정할 때도 쉽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요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100가지 다른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 한 100가지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100가지 요청을 서로 여기 안에서 로직이 들어 있어야 되죠. 1번 요청, 2번 요청, 3번 요청에 각각 다른 요청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코드가 들어야 되니까 복잡해지겠죠. 지나치게 이 요청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드 관리가 어려진다.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컨트롤러를 주는데 요청 URL이 너무 많아. 다른 이 요청 URL마다 다른 이런 기능을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를 만들었을 때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이것도 맞긴 한데 컨트롤러 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블릿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손대면 되는데 단 이 내부적으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 요청을 구분해서 하나의 서블릿에서 처리하기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서블릿 컨트롤러를 만들어서요. 예. 자, 하나의 서블릿 컨트롤러 이렇게 서블릿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1번 요청입니다. 요청. 예. 요청을 줄 때 1번 요청을 이렇게 줬을 때와 2번 요청을 이렇게 줬을 때 요 컨트롤러가 요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각각 맞는 처리 1번 처리와 2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URL의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주소 이제 뒤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요. 물음표 한 다음에 겟방식 그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이제 겟방식으로 넘어오니까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데이터 중 이제 일부를 우리 이제 플래그 변수처럼 요 데이터가 1이면은 1번 기능 실행해주고 요 데이터가 이제 플래그 변수에 이제 요청 매개 변수에 그 데이터가 2면은 2번 기능 실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URL의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 이거는 이제 별도로 구분하는 프롬프트 컨트롤러라는 걸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하나 만드는데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니까 또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있고 그죠? 장단점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코드는 뒤에 이제 실습할 때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죠. 컨트롤러 그래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이제 컨트롤러에 여러 요청이 들어올 때 이 컨트롤러 이걸 구분해야 되니까 서비스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서비스를 할지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이거 구분을 URL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론트 컨트롤러를 구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 컨트롤러를 만들 때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그래서 URL에 액션과 같이 별도의 파라미터를 두어서 요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죠. 자, 여기 보면 액션은 create, 액션은 로그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면스 뒤에 있는 요거 create는 생성하는 기능을 실행해라. 로그인은 로그인 기능을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쿼리 스트링 물음표 뒤에 있는 요 쿼리 스트링이죠. 쿼리 스트링이고 요 멤버 여기 이제 서브 주소가 있고요. 뒤에 이제 멤버라고 되어 있는 요거 이제 멤버 이제 서블릿 URL 매핑한 겁니다.
특정 이제 서블릿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요 매핑 값이고요. 멤버라는 거는 URL 매핑 값이고 서블릿 URL 매핑 값 멤버고, 그럼 특정 이제 서블릿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특정 실이 이 멤버와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서블릿 이제 컨트롤러인데 여기서 요 액션 변수를 이제 if 문 사용해서요. 만약에 자 if 요 액션 값이 create이냐, create면 A 페이지 처리해줘라. A 기능 실행해라. if 만약에 요 액션 값이 로그인이냐, 로그인이면 B 페이지 처리해줘라. B 페이지 기능을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URL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자 컨트롤러에 요청되는 요청을 다른 이제 어떤 기능을 이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여기 액션, 여기 요청 파라미터, 요청을 구매하기 위한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제 요청에는 회원 정보, 뭐 로그인 아이디 등의 사용자 데이터가 추가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get 뭐 포스트 방식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액션 값을 비교해서 자, 요 액션 값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요 액션 값 create login 요 액션 값을 비교해서 별도의 메소드 구현 등의 방식을 처리한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액션 파라미터 구조가 변경되며 관련된 HTML, JSP 컨트롤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현한 겁니다. 코드로, 자바 코드로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제 서블릿 그 클래스를 만들 때,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서블릿 클래스 내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중에 두 get 메소드 부분, 요거 점점점 생략이고요. 요 두 get 메소드 블럭 안에 있는 요 부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자, 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하면 홈페이지에서 뭔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 할 때 자, 뭐 그래서 이제 요 서블릿과 매핑되어 있는 주소 알겠죠? 그걸로 이제 이 서블릿 실행했고, 물음표 뒤에 있는 요 이제 액션, 그래서 요 쿼리 스트링이 나오죠. 뒤쪽에 는 해서 어떤 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값.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읽어내는 거죠. 읽어서 액션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저장해 놓고, 스위치 개수문 사용해서 자, 요 액션 값이 뭐냐? 이게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로그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딜리트가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create 액션 매개 변수 값으로 요청 파라미터 하죠. 요청 파라미터의 값으로 create이 넘어왔으면 create member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로그인 값이 넘어왔으면 요 액션 값이 로그인 값이면은 로그인 멤버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분기를 시켜줍니다. 다른 기능을 이제 실행해 주는 거죠. 뭐 크리에이트 멤버니까 요거는 회원 가입 페이지 실행하는 거고, 로그인 멤버니까 이거는 인증 처리하는 페이지 실행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서블릿이 하나인데 서블릿 하나로 여러 개의 요청을 받아서, 이때 이 여러 개의 요청이라는 거는 동일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회원 가입하고, 하나는 회원 목록 보여달라 그러고, 하나는 회원 탈퇴한다 그러고, 하나는 뭐 회원 수정하라 그러고, 그런 이제 주소가 다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근데 주소를 다 이제 하나씩 일일이 하려니까 컨트롤러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 주면 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블릿을 하나를 두고 일단은 두 개 똑같은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요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지는 이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요 같이 넘어오는 파라메터 값이 크리에이트냐 로그인이냐 뭐 또 다른 로그아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다른 기능을 실행하게끔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요청이 1번 요청, 2번 요청, 3번 요청, 4번 기능이 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하나를 두고 1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2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3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4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스위치 케이스 모드로 요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요런 이제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1번 요청이구나, 2번 요청이구나, 3번 요청이구나. 여기서는 요 create 로그인 요 값이죠, 그죠? 요거 가지고 기능을 구분하는 거죠. 어떤 기능을 실행해야 될지. 뭐 당연히 이제 교재의 소스 코드 보면 이런 코드가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해입니다. 이해. 이렇게 서블릿이 컨트롤러로 이렇게 작성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요청을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가 있구나. 그럼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이거는 URL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URL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요청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요청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프론트 컨트롤러 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자, 프론트 컨트롤러. 프론트니까 앞단이겠죠. 그죠? 앞단에. 여기서 이제 이제 설명을 보면 프론트 컨트롤러 구현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모든 요청의 진입점이 되는 컨트롤러가 있고 모든 요청을요 어떤 막 요청이 들어와요. 도청을 하면 모든 요청을 받는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죠. 컨트롤러. 모든 요청의 진입점이 되는 컨트롤러가 있고 얘죠. 얘기합니다. 있고 여기서 서브 컨트롤러를 호출한다. 자, 서브 컨트롤러 SC라고 할게요. SC 서브 컨트롤러 이렇게 두고 서브 컨트롤러를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1번 요청부터 10번 요청까지는 첫 번째 서브 컨트롤러 11번부터 20번 요청 각기 다른 이제 기능은 여기 두 번째 서브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서브 컨트롤러를 둔다. 프론트 컨트롤러와 서브 컨트롤러를 두는데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일단은 무조건 진입점을 프론트로 다 진입하도록 모든 요청은 다 프론트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길로 따지면 이런 길이죠. 한 길이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세 갈래의 길을 갈라 그러면 분기점 여기 분기하는 요 길이 이제 요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고 여기서 이제 갈려져서 이제 서브 컨트롤러 쪽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컨트롤러 하나만 썼을 때는 안에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기능별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해가지고요. 서브 컨트롤 하면 조금 더 이제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여러 구현에 응용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으로 정립되어 있다. 디자인 패턴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컨트롤러를 가지고 많은 요청을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컨트롤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있어봐. 그럼 내가 한번 이거 코드를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서브 메뉴 1에 있는 기능들, 요거는 서브 메뉴 2에 있는 기능들, 서브 메뉴 3에 있는 기능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산을 시키면 여기서 회원가입 쪽에 뭔가 수정할 때는 여기만 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품
주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서버 컨트롤 이쪽에 관련해서 이렇게 건드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죠. 뭐 게시판 관련된 뭐 어떤 기능이다. 그러면 세 번째 서버 컨트롤 요렇게 이제 나눠서 하면 관리하기도 쉽네. 그렇죠, 그죠? 한쪽에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 이제 이것도 디자인 패턴으로 정립된 겁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요청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단은 프론트 쪽에서도 이제 모든 요청을 받는 거죠. 하면 요금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는 서블릿 매핑의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든 요청을 하나의 서블릿에서 받기 위해서는 서블릿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member slash create do member slash login do 여기서 멤버 회원 관리 웹 애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혹은 서비스 구분 경로다. 경로고 그다음에 s 여기 이제 create do 뭐 login do 확장자가 do로 끝나죠.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일단 작업 기능 이름이 오고 확장자로 이제 .do 이렇게 붙은 경로가 오는데 요거는 이제 서블릿 URL 매핑 요게 뭐냐에 따라서 뒤쪽에 붙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른 서블릿을 매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 URL 매핑 값으로 모든 요청은 하나 이제 자 서블릿을 이제 호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do 앞에 요청 이름 create이나 로그인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메소드 혹은 서브 클래스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프론트 컨트롤러와 서브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이제 실행하는 할 때 이제 요 주소 지금 이제 파일하고 매핑할 때 서블릿 매핑할 때 구조적인 거 뭐뭐뭐.do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 뒤에 물음표 해서 뭐 서브 쿼리 스트링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가 좀 다르죠. 이게 좀 봤어도 또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URL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할 때 요 물음표 뒤에 액션에 어떤 값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얘 가지고 어떤 기능을 이제 하나의 서블릿에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얘는 이제 URL 파라미터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식을 했죠. 프론트 컨트롤러. 근데 얘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자 멤버 자 create 로그인 지금 물음표하고 뭔가 요청 파라미터 형식으로 이제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매핑을 하고요. do 앞에 있는 요청 이름 create이나 로그인 요거로 이제 구분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do 앞에 create이냐 로그인이냐에 따라서 별도의 메소드나 서브 클래스를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프론트 컨트롤러를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요청에 대한 파라미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 뒤에 이제 요청 파라미터 있었죠, 그죠? 파라미터 없이 명확한 이런 create이나 뭐 create do 뭐 create.do 뭐 login.do처럼 이렇게 해주면 create이나 do 앞에 .do 앞에 create이나 login 이런 이름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URL 관리가 필요 없어진다. 요청에 대한 URL 관리가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구현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고요. 얘는 이제 단점은 안 좋은 점은 뭐냐? 전체 시스템이 세부 시스템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컨텍스트를 이제 분리하는 것은 세션 관리 등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형태 같은 거. 전체 시스템이 세부 시스템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포털 같은 경우에는 기능 엄청 많죠. 뭐 뉴스도 있고 날씨도 있고 뭐 사전도 있고 많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예. 그래서 콘텍스트를 분리하는 것은 세션 관리 등의 부담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단일 콘텍스트 경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모든 요청을 조건문과 메소드 구현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비대해진다. 그러니까 복잡해진다. 코드가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만 쓰는 하나만 쓴다 그런 거는 그냥 컨트롤러 하나만 가지고 이제 모든 요청을 처리한다는 거니까 요걸로 하면 요걸로만 하나의 컨트롤러만 한다 그러면 안에 코드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복잡해지고 컨트롤러 클래스가 비대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청 수가 많아지면 컨트롤러가 처리해 요청 많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요청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요청 경로에 따라서 서버 컨트롤러로 포워딩 하는 처리를 해줘라. 포워딩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1번 이게 쪽으로 요청을 하면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서요. 여기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뭐 2번 페이지나 3번 페이지 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포워딩.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경로를 확인해서 서버 컨트롤러로 포워딩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버 컨트롤러를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제 요거 이제 설명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만 쓰는 게 아니라 서버 컨트롤러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 요청을 분석해서 사용자 요청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요청을 분리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분개하는 스위치 케이스문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혹은 밑에 보시면 스위치 혹은 if문을 사용 구조는 기능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 조건문도 함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관리하기가 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스위치나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if문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소스를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고 빼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작업 없이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어요. 서블릿 에서 자 별표점 2 그래서 이제 여기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퍼블릭 클래스 멤버 컨트롤러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뒤에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전미어를 붙여놓은 거죠. 멤버와 관련된 어떤 기능을 이제 컨트롤한다 해서 멤버 컨트롤. 그래서 extends 한 다음에 HTTP 서블릿으로 이제 상속받아서 서블릿을 만들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to get 메소드 부분만, 요 뭐 매개 변수도 이렇게 생략하고 그죠? 점점점. 원래는 있는데 그냥 표기할 때만 그냥 생략했습니다. 이게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객체하고 리스폰스 객체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리퀘스트 객체에 get request URI 요 메소드 상에서 요 URI 값을 가져오고요. URI 값을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객체에 get context path 해서 context path 값도 문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 요 URI 가져온 거에서 URI에서 substring 부분 문자열 부분 문자열을 가져오는 거죠. 요 이제 confess confess 여기 이제 get context path죠. path 여기 이제 문자열. 그러면 이제 문자열 이제 길이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여기 인덱스가 되는 거죠. 예, 서버 스트링이니까 부분 문자가 가져오는데 URI가 가지고 있는 요 URI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 context path.length 가 리턴하는 이게 이제 이게 인덱스 위치가 됩니다. 요 인덱스 부터해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예, 문자열을 부분 문자열을 리턴을 해서 커맨드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 커맨드가 뭐냐? 예, create do냐, 로그인 do냐, 예,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create do면은 create member 메소드를 실행하고 로그인 점 do면은 로그인 멤버 메소드를 예, 실행하게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방법은 단점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자, 스위치나 스위치 케이스나 이 부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는 기능 추가나 변경할 때 이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없는데 기능 추가나 변경할 때 어떤 정보문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점.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뭔가 기능이 요청이 더 많아지면 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또 컴파일을 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기능이 요청이 없어지면 여기 이제 코드에서 없애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 업그레이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자, 서브 컨트롤러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면 스위치 if 구조 없이 해당 요청에 맞는 특정 컨트롤러가 실행되도록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코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코드가 오랜만에 자바 코드 많이 오는 게 좀 긴장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냥 예, 설명 들어보면 대략 예,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코드 이제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좀 생략이 됐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예, 코드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public void init throws 해서 이거 이제 메소드죠. 예, 예, 메소드 servlet config sc 이렇게 해서 throws 해서 예, 예외 이제 던져주는 부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 in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servlet config 부분 요 값이 이제 들어온 거를 예, 여기서 보면은 맵이라고 이게 이제 그 자료 구조 예,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레이 리스트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지금 맵이 나오는데 맵은 우리 이 자료 구조는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키 밸류 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이슨 객체 그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할 때 키 밸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 형태의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네. 키 값으로 값을 찾아가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맵 예,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제네릭으로 키는 스트링 타입을 쓰고 값은 서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 예, 요걸 이제 한 쌍으로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예. 맵 자료 구조에다가 그래서 요런 이제 맵 예, 컬렉션 객체를 이제 new 해시 맵 해가지고요. 해시 맵 해가지고 예, 맵 자료 구조를 예, 컬렉션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트 리스트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하는 상자 컨트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얘는 이제 요청 이게 들어오면 요청할 때 요거 예, 제일 뒤쪽에 있는 뭐뭐뭐.do 뭐뭐뭐.do 하는 예, 요게 이제 키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키와 1대1 대응되어 있는 이제 객체 예. 이제 보시면 이제 new 해서 member create 컨트롤러 객체죠.
요런 경로 올 때는 요 컨트롤러 객체를 사용하고 또 요 로그인 두 같은 경우는 new 로그인 컨트롤러 해서 로그인 컨트롤러 객체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객체로 이렇게 이제 키와 함께 저장해 놓고 쓰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다가 넣어놓고 요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얘 컨트롤러 써 이거죠.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 써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 이게 이제 서블릿 안에 있는 메소드고요. 서비스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자, 이거 코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스케일을 늘리니까 다 들어가네요. 좀 잘린다. 자, 이게 좀 작지만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냥 볼게요. 이거 코드 사이즈 조절하는 게 조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URL 컨텍스트 패스 여기 이제 스트링 타입 변수에다가 리퀘스트 객체 get request URI 값 넣어놓고요. UR 여기 에리어에 있는 URI라고 넣어놓고 컨텍스트 패스는 리퀘스트에 get 컨텍스트 패스 메소드 사용해서 넣고 그다음에 URL 이제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데 URL에 서브 스트링 해서 컨텍스트 패스 점 랭스 하면 컨텍스트 이제 문자열에 이제 길이가 나옵니다. 그 이제 길이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이제 읽어와서 본문자를 가져와서 패스에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get context list 맵 컬렉션 객체죠. 객체 이제 자료 구조에 그래서 이제 get 하는데 키입니다. 키 얘가 키입니다. 키 요 키 값을 문자를 가져와서 뭐뭐뭐.do 하는 키를 가져와서 여기 넣어주면 요 키로 get 해라. 요 키와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 객체를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컨트롤러를 서브 컨트롤러 타입의 객체니까 서브 컨트롤러 참조 변수에 넣어놓고 요 서브 컨트롤러의 프로세스 해서 리퀘스트 이제 요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호출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넣어줘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